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다이아몬드 조양현입니다. 예, 이렇게 아메이 미팅장에 오면 항상 이런 살아있는 뜨거운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고요. 바깥에서 사실 잘 요즘 못 느끼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저는 남들이 잘 모르는 비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토요일 점심 무렵에 모여서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걸 아메이를 모르는 사람이나 아메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실 좀 알 수 없는 그런 광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뭐 우리가 좀 성공해서 잘 살고 싶다, 그런 꿈은 다 꾸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들어보면요, 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거 좀 옛날 얘기고, 요즘은 조금 좀 남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좀 남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삶 속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런 곳에서 이런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냈죠. 제가 다이아몬드 되는데 한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잘 못한 사람이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반응은 좀 안심이 된다,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잘해서 빨리 성장해서 뭔가 성취해내시는 분들, 저는 너무 부럽고 그런 분들의 그런 열정 늘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가끔은 오랫동안 그냥 견뎌서 버텨내서 또 다이아몬드 된 사람도 있으면 좀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열정적인 동기부여를 드릴 사업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동기부여 정도 해드릴 수 있는 사업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왜 건강 공부 이렇게 해보면 뭘 먹느냐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스턴트 식품 먹고 뭐 기름진 음식 좋아해서 그런 거 많이 먹고 그러면서 나 건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되는데 하루하루는 그냥 막 보내요. 오늘처럼 이런 시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삶이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시간 잘 보내고 있는 거라는 그런 위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곳에서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한 15년 이상 보냈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뭐 산삼 될 뻔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기다릴 때 조바심이 나기도 했었어요. 내 차례 오나? 나도 다이아몬드가 되나? 이런 생각. 끝이 안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서 어떤 때는 그냥 내 차례 올 거야 이런 믿음도 있었다가 또 어떤 때는 야 정말 내 차례는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조바심도 생기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견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에게도 차례가 오더라고요. 작년에 저에게 그 차례가 와서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우리가 뭐 인생 좀 줄 잘 서야 된다, 그런 다른 의미의 줄이긴 하지만 오늘 줄 잘 서 있다는 걸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긴 시간 이곳에서 보내다 보니까 제가 사업한 기간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두 가지로 놀래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전을 보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참 잘하셨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잘 견디고 잘 해서 다이아몬드까지 되셨으니 참 잘하셨다. 이렇게 좋게 놀래주시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야, 그 험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했냐. 이렇게 또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 무슨 험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만한 만큼 이렇게 비전 없이 살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일이 그렇게 오랫동안 할 만한 일이었고 비전이 있고 괜찮은 일이니까 제가 오랫동안 했겠죠. 그래서 왜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지 이런 말씀도 좀 스토리 속에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고 약간 좀 뭐랄까 부정적으로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한 사람 중에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대기업 이사로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내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아니면 에메랄드를 지나서 뭐 그런 어떤 이 사업을 하는 모습과 그 친구가 대기업 이사가 되는 모습을 비교해 봤는데 저는 단언컨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친구의 삶이 훨씬 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대기업 이사가 되는 일이 들어가는 것도 요즘 참 쉽지 않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근데 그 들어가서 아무나 다 대기업 이사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사가 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죠.
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요. 평균이 나와 있대요. 그 이사라는 말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죠. 입사해서 한 24년쯤 지나야지 보통. 그래서 이사가 된다고 하는 게 이사예요. 그리고 입사한 사람들 중에서 다 이사가 되는 거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사가 되냐라면 남들보다 2시간 정도 먼저 출근하고 보통 사람보다 4시간 정도 늦게 퇴근한 사람 중에서 이사가 나온다고 하는 게 이사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말이 한 달에 보통 한 4번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 2번 정도는 출근한 사람 중에서 이사가 나온다는 게 대기업 이사거든요. 얼마나 험해요. 반대로 제가 이제 에메랄드 때 그런 얘기 들었었으니까 제가 에메랄드 되는 거는 뭐 운이 좀 좋아서 그건 한 3년 정도 만에 됐거든요. 그러면 뭐 에메랄드 되는 거는 2년에서 한 4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고. 그러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미팅에 나와서 미팅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팅에 한번 나오면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공부하고 가는 거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게 험하냐. 뭐 답답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험하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걸로 이제 뭐 그게 보장이 된다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보면 훨씬 더 또 차이가 나요. 대기업에서 이사가 되고 나서 완전히 특별한 능력이 없거나 또 좀 재수 없으면 2년이나 4년쯤 되면 나와야 돼요. 보통 보면. 근데 아메이에서 어떤 결과를 가진다? 그러면 2대에서 4대를 걸쳐서 이게 상속이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되는 것도 험한데요. 되고 나서의 결과를 유지하는 거는 훨씬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잘 모르고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 이런 걸 잘 모르고 하는 얘기에 뭐 영향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 걸 비교하면서도 제 이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제 비전은 뭐였냐면 제 사업이었어요. 저는 컴퓨터 사업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나 인생을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될까 한 번쯤 고민하잖아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전체 스케줄로만 놓고 보면 45쯤 되면 45세쯤 되면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학을 졸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떤 곳에서 자리에 이렇게 지위가 계속 올라가서 나한테 힘이 좀 생겨서 어떤 권력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단지 그냥 45쯤 되면 일로부터 완전히 은퇴하는 건 아니지만 일은 뭐 하긴 하죠. 그렇지만 내가 쉬고 싶을 때 좀 쉬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제가 했었어요. 그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그게 기준이라는 게 이랬죠. 대학을 졸업하고 한 20년쯤 지났을 때 얘기니까 한 20년 지나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뭐 대학 졸업하면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시작은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로 시작을 했죠. 그래도 나중에 사업을 할 거니까 조금 사업하기 좋은 어떤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첫 회사도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들어갔고요. 근데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는 생각을 또 바꿔요. 제가 거기 들어가갖고 직장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죠. 괜찮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다 젊어요. 그러니까 뭐 기혼자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뭐 그러니까 미혼인 상태니까 회사 분위기가 일단 뭐 일반 회사하고는 좀 다르고 그래서 거기 젖어서 그냥 굳이 뭐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정도의 만족스러우면 직장 생활 계속 하면서 이 안에서 소위 말하는 내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젊은 사장이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주로 다 줄 것이고 우리 회사가 이제 규모를 키워서 코스닥에 올라가면 우린 다 부자로 평생을 가족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틈만 나면 했었거든요. 금방 세뇌가 돼서 그래 그렇게 살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는데 그게 깨지는 어떤 순간이 또 오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어느 날 출근하니까 해고자 명단이 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우리 뭐 가족이라고 평생 같이 산다고 했던 그 회사에서 해고자 명단이 뜬 거예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볼륨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받는 그 조건에 오래된 비용이 많이 나가는 직원들은 정리를 해라 이런 게 조건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해고를 시킨 거죠. 물론 저는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해고자 명단에 들어갈 만큼의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해고자는 아니었는데 그걸 딱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조직이라는 게 아무리 뭐 좋은 말로 뭐 같이 뭐 비전을 얘기하고 해도 조직의 방향과 목적에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런 약속 이런 거
그냥 다 물거품 되는구나. 그런 걸 딱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사표를 쓰고 나와요. 그게 그 부당한 것에 대한 제 표현의 방식이었는데 철이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괜히 멋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갑자기 실업자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이 막연하게나마 뭔가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요, 그때 나와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서 저는 또 취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계획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그냥 어차피 직장생활 저렇게 하는 거 뻔하다.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언을 구하러 이렇게 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대부분이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나타나는 반대 반응에 대해서는 뭐 저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의 길을 이렇게 걷다가 그곳에서 살짝 벗어나서 조금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면요, 자기들이 놀래. 왜? 직장 잘 다니다가, 좋은 직장 다니다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그래서 괜한 말로 그냥 한마디씩 그렇게 걱정스럽게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야, 사업 그 아무나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너는 사업 체질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너가 뭐 2년 사회생활하고 그 경험 갖고 무슨 사업을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업하지 마. 그냥 다른 좋은 직장 찾아서 들어가서 직장생활 잘 하다가 왜 그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묘한 거는요,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사업을 반대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가서 조언을 들으면요, 사업해. 기왕 할 거면 일찍 해. 다 경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전반적인 반응을 놓고 제가 판단을 했다고 하면요, 컴퓨터 사업을 시작할 때도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럼 그 반대 반응에 귀를 더 많이 기울였다면 전 컴퓨터 사업도 시작 못하고 직장생활을 했겠죠. 근데 내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쪽에 뭔가 이렇게 자꾸 초점을 맞췄고요. 또 특히 그렇게 뭔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제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때 대기업 기획실에 다니고 있었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을 일찍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특히 IT 쪽이니까 뭐 이렇게 요즘 벤처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면서 나중에 저녁 사주고 힘내라 그러면서 쇼핑백 같은 걸 하나 주면서 집에 가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그 쇼핑백을 열어봤는데 현금으로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큰 돈은 아닌데 94년도였거든요. 큰 거죠. 죄송해요. 20대 우리 친구들끼리 주고받기에는 큰 돈이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 바로 했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까 사업 시작하면 돈 필요한 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 없어. 이거 없어질 수도 있어, 이 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 잘 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너 잘 돼서 이거 더 크게 불려서 나한테 돌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용기가 됐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뭔가 툭툭 내뱉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런 정도의 마음 없이 그냥 한마디씩 두마디씩 내뱉는 말에 제가 영향을 받았다라면 컴퓨터 시작 못했어요. 어쨌든 그게 나한테 또 용기가 돼서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주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전달하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을 거 없고요. 그렇게 뭔가 진짜 내 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좀 답답하고 처음에는 좀 뭔가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몇 명과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사업을 좀 일찍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다행스럽게 잘 됐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 9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는 인터넷 막 그 초기 붐이 막 일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IT 쪽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 잘 됐었어요.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잘 됐고 그대로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변화에 따라서 위기는 또 오죠. 94년도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얘기했고요. 97년도에 IMF 오잖아요. 물론 뭐 우리 회사가 뭐 되게 막 커갖고 IMF 때문에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IMF를 기준으로 해서 확 바뀌더라고요. 저도 내가 우리 회사를 저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열심히 배우며 따라갔던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회사는 삼성동에 한 7층짜리 자기 사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고 그 7층 입구에 들어가면
온통 벽면에 뭐 유망 중소기업, 우수 벤처기업 뭐 이런 이 패가 가득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근데 IMF 때 딱 망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아, 사업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요, 사업에 대해서 약간 장밋빛이 훨씬 컸거든요. 뭐 우려 이런 거보다는. 그럼 나 자신도 있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회사를 그 회사처럼 키울 자신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뭐 운도 좀 따르고 기대치를 최대한 높이 잡으면 저 정도 되면 난 진짜 크게 성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아가던 회사인데 그렇게 되기도 힘든데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게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처음으로 겁이 난 거죠. 사업에 대해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망하는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뭔가 이 비즈니스의 비전보다는 다른 어떤 조심스러운 리스크가 훨씬 또 좀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내 사업 열심히 조심하면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제 대학교 친구에게서 아메이 사업을 제가 전달받게 되거든요. 그 친구는 대우자동차 연구소에 다녔었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아메이의 귀한 선물을 주죠. 그 친구 직접 저한테 온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그게 누군가에게서 연결돼서 그렇게 전달되는 걸 저는 느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른 친구 중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보험 영업을 하는 친구는 왜 영업을 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러 다니니까 그 보험 영업하는 친구가 제 스폰서가 이제 부평에서 대우자동차 그 부평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보험 영업을 하러 제 스폰서를 만나러 갔다가 보험 얘기 별로 못 꺼내고 서울로 도망왔대요. 그 친구가 무슨 명함을 내미는데 자기는 대우자동차 연구소를 찾아갔는데 아메이 명함을 쓱 내밀더래요. 아메이 명함은 뭐 지구 최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험 얘기도 못 꺼내고 서둘러서 적고 서울로 도망와갖고 연락을 안 한 거죠, 자기가. 근데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 스폰서가 그 보험하는 친구한테 계속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메이를 전달하려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전화가 오더래요. 이틀 간격인지 3일 간격인지 모르는데 그 시간만 딱 되면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 자기도 뭐 영업 좀 한다고 뭐 사람들이 조금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여도 자기가 그렇게 계속 전화도 하고 뭐 계속 영업을 해봤는데 이 친구처럼 이렇게 막 철저하게 하는 거는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는 전화를 골라받을 수도 없었죠. 왜? 그때는 이 발신자 표시 전화가 안 되던 때였거든요. 그 전화벨이 울리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영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간대로 보면 아메이 같은데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으면 또 스폰서가 야 아메이 알아봐야 돼. 아메이 하자 그러니까 그 시간대쯤 되면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도 자기가 왠지 뭔가 불안에 떠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한동안 시달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생각이 딱 났다는 거예요. 아, 조양현이라면 이걸 정리해 주겠다. 왜 제가 뭐 아메이 정리 담당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랬냐 그러면요. 그 대학교 제 스폰서가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전쯤 정확하게 기간 안 나는 1년을 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기간에 다른 제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전달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와서 야 아메이 알아보니까 괜찮던데 이렇게 딱 진짜 한 문장 얘기하고요. 저한테 30분 동안 온갖 욕을 섞인 그런 싫은 소리를 들었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젊은 놈이 그런데 이상한 데 빠져갖고 제가 그렇게 몰랐었으니까 막 그렇게 한참을 심하게 얘기하니까 30분인지까지 모르는데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막 정말 친구로서 하면 안 될 소리까지 막 심하게 하니까 이렇게 탁 덮더니까 그만해 안 할게.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접었어요. 그게 그런 거를 친구들 사이니까 알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한 어떤 사안을 놓고 내 주장을 심하게 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막 싫은 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그날 왜 그랬을까? 내 친구한테. 그날 회사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와갖고 아메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화풀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가갖고 뭐 아메 얘기를 하는데 혹시 한 번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그냥 정말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친구가 그만둔 거를 아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SOS를 한 거죠. 그래서 약속 장소를 우리 사무실로 잡아놓고 제 스폰서를 부른 거예요. 그 보험하는 친구가 우리 회사로 약속 장소를 잡는 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뭐 영업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비거나 약속 펑크 나면 우리 사무실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와 있으니까 책상까지 하나 마련해줘서 앉아서 그냥 자기 컴퓨터 거기 해주니까 거기서 앉아서 자기 스케줄 관리도 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 회의실에 자기 고객 불러갖고 거기서 보험 계약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뭐 별로 약속 장소를 우리 회사로 잡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었으니까 약속 장소를 잡아놓고 제 스폰서를 부르고 자기는 함께 있기가 어색하니까 다른 약속 있다고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제 스폰서가 그날 대우자동차에 월차를 내고 낮에 우리 회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앉아갖고 사업 설명을 하게 됐죠. 시작을 하고요. 한 30분 동안 제가 꼼짝없이 들었어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까하고. 한마디 듣고 30분 동안 욕을 하든지 해서 돌려보내든지 그만두게 했어야 되는데 30분 동안 꼼짝없이 들었다니까요. 그날은 뭐 우리 회사에 그냥 좋은 일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나? 그거 아니었겠죠. 왜 들었을까? 지금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첫 번째 하나는 친구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한 10년쯤 지나서 만났죠. 친하지 않았었으니까.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니까 좀 편하고 그러면 야 집어치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좀 어색하니까 그냥 약간 매너 좀 이렇게 차리다가 그냥 그렇게 듣게 됐나?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어설프게 뭐 비전 약간 보고 와갖고 얘기한 사람은 그전에도 한 5명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만두게 했던 제 친구를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뭔가 딱 무장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사업적인 열정이 딱 차서 딱 온 사람을 제가 처음 상대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에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제가 들었죠. 30분 정도 들으면서 내가 그냥 막연하게 모르고 막 얘기할 사업은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뭐 무서운 사업은 아니네 정도 느낌은 들었죠. 우리 한 30분 정도 지나고 친구가 끝나면서 가려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냥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뭐 집은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우자동차 앞에 부평에 산대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물어봤으니까 대답한다는 차원에서 난 과천에 살아. 혹시 뭐 그쪽 근처에 지나가는 일 있으면 놀러나 와. 이건 지금 놀러 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뉘앙스에. 그냥 별로 할 말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니까 바로 그 말을 받아서 이번 주말에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놀러나 와 이랬는데,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설마 올까? 뭐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갔죠. 금요일 됐는데 확인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2시에 간대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야 정말 오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게 오고 가고 뭐 이럴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약간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리 사무실에 오고 뭐 갑자기 사업 설명하고 뭐 얘기하자마자 이번 주말에 갈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친구라고 혹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형적인 연구원 타입이에요. 앉아서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딱 어울릴 친구인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황이 딱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주저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본 성향은 있으니까 말을 조금 머뭇거리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우리 왜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길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뭐 지나가는 길이야 그러고 들렀다 그러니까 역시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이 그날 과천을 지나간대요. 그래서 과천을 지나가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과천을 다 길을 막고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지나가면 되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날 친구 만나러 과천에 온다고 하니까 잘 됐다. 자기가 그 시간에 지나가니까 잠깐 같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앞뒤도 없고 뭐 맥락도 없고 뭐예요 도대체. 지나가다가 왜 우리 집에 왜 들어와요 그 사람이.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그냥 전형적인 한국인의 평균에 속하는 사람은 그렇게 막 밀고 들어오면요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상황은 안 맞는데 그냥 그래 해라. 그 친구가 오는 것도 이상한데 누굴 또 모시고 온다는 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간이 됐는데 제 친구와 조대근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오신 거예요. 조대근 사장님은 미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둘째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면서 부모로서 당연히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나 걱정이 늘 있었겠죠. 그러다가 아메이가 상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 딱 꽂혀서 그때 아메이를 본인의 미래가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부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IMF 때 대우가 망했잖아요. 월급이 나오다 안 나오다를 반복하니까 봉급쟁이 뻔하죠. 다 힘들었죠. 그래서 내 친구도 너무 힘들어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조대근 사장님은 덜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덜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나 이런 이유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입이 한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플래티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내 친구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똑같이 그냥 앉아서 직장 생활하는 동료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TV 보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어울려서 한잔 하거나 주말에 놀러 다니고 이럴 때 옆에 똑같이 낮에 근무하고 퇴근했던 이 동료는 나가서 다른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시간. 그래서 뭔가 준비가 알게 모르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준비가 그렇게 잘 돼 있는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소나무가 얼마나 푸르른지는 한겨울이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한여름에는 떡갈나무도 파랗고 상수리나무도 파랗고 아카시아 나무도 파라니까 소나무도 파라니까 다 니나 나나 비슷한 건 줄 알죠. 다 조대리 김대리 이런 줄 알았다는 거죠.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러다가 찬바람 불고 겨울이 딱 되면 낙엽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나무만 파랗죠.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위기가 딱 왔을 때. IMF가 안 왔으면요, 대우자동차 그때 다닐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러던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런 위기가 안 오면 현실 점검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위기가 너무 자주 오니까 또 위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만성이 돼서 오히려 자극을 못 받아. 그때 엄청난 자극이죠. IMF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극을 줬었어요. 자극을 받고 뭔가 거기에서 변화를 준 사람이 있고요. 그냥 자극 살짝 받다가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제 친구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해야 되겠다.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고 조대근 사장님을 모시고 와서 사업 설명을 했죠. 한 1시간 정도 하셨는데요. 괜찮다. 부업으로 하기에. 말 그대로 직장인이 부업으로 하기에는 괜찮은 일이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업을 했었으니까 부업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죠.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는 일에 좀 내가 좀 보탬이 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죠. 어쨌든 가면서 지나가는 길이니까 이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뭘 하나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과 그때는 이제 테이프로 오디오를 들었었거든요. 테이프 하나를 놓고 갔거든요. 테이프 제목은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책 제목은 뭐였냐면 카피캣 마케팅. 그 책을 딱 보고 책 제목도 다단계스럽네. 이런 생각 정도 가지고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책인가 하고 읽을 생각 없었어요. 앞페이지만 딱 열었는데 그거 앞페이지의 첫 대목을 보고 끝까지 다 읽었어요.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첫 헤드 타이틀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정을 바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저를 딱 돌아봤죠. 나 지금 결과 마음에 드나? 썩 마음에 안 들 건 아닌데 내가 마음 먹었던 결과대로 안 가고 있다는 정도의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결과를 위해서 뭘 하고 있지? 과정을 뭘 바꾸려고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사는 정도 이런 거. 그리고 거기 조금 같은 페이지인데 내려오면 미국의 중산층의 사람이 자기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재정 전문가를 찾아가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월급도 괜찮게 받고 있고 직업도 괜찮은데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전문가를 찾아가는데 전문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전문가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이 두 개가 딱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는 직장인의 문, 하나는 사업가의 문. 그래서 자기는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의 문에 들어갔고요. 수입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문을 열었고 그리고 저축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래서 거기 맞춰서 문을 열었고 몇 가지 문을 더 열고 딱 나오니까 자기가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하면 결과는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렇게 메시지로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딱 되면요. 똑같은 선택을 해요, 항상. 왼손으로 문을 여나 오른손으로 문을 여나 정도의 변화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도를 가지고 인생이 안 바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약간 뭔가 메시지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저 부업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친구에게 뭔가 도움이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아메이 전달하는 사람들 보면 제품 이렇게 소개하는 책자 같은 게 있던데 그거 하나 좀 줘라. 제품을 일단 좀 써볼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탈로그를 주면서 이거 더 많이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메이 제품이 왜 인터넷에 있냐라고 물으니까 아메이가 전자상거래를 한다는 거죠.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굉장히 잘 돼 있다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아메이가 회원들이 있고 회원제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만나면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다. 관심이 생겼어요. 왜? 우리 회사도 전자상거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관심이 되는 호기심이 전자상거래였죠. 아메이가 어떻게 전자상거래 해? 이러니까 나와서 정식으로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고 나서 제가 뭐 전자상거래 관심이 있어도 먼저 전화해서 야 전자상거래 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안 묻는다는 거죠. 제 친구는 저한테 또 전화를 했죠. 한 이틀쯤 지났었나? 전화가 와서 야 너 전자상거래 관심 있다고 했는데 요번에 사업 설명하시는 분이 전자상거래 설명 잘해 나와서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전자상거래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럼 내가 관심 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비교적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들었죠.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명하러 올라오신 분이 전자상거래를 잘 설명 못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뭐 설명할 것도 없지만 그때는 전자상거래를 네트워크 마케팅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큰 비전이 보이던 때였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선입관을 가지고 뭐 평가하는 건 아닌데 연세가 좀 드신 여성 사업가가 올라오셨어요. 저분이 전자상거래 전문가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끝날 때까지 전자상거래 얘기를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친구가 와서 재밌게 들었냐고 그러더라고. 뭐 재미있게는 들었어. 근데 전자상거래 얘기는 안 하던데? 그분은 그냥 뭐 태제가 너무 좋아서 치약하고 너무 좋아서 이웃한테 알렸는데 그 이웃이 또 누구한테 알려갖고 스폰서 나 AB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분이 왜 전자상거래 얘기를 안 했지? 이렇게 능청을 떨더라고요. 어쨌든 뭐 재밌게는 들었어. 그러면서 시간표를 보는 척 하더니 야 이틀 후에는 이분은 정말 전자상거래 설명 잘하셔. 이분 걸 듣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이틀 후에 저녁 때 제가 다른 약속이 있었거든요. 약간 관심 있는 분야이긴 했고 이분 정말 잘한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 약속을 캔슬하고요. 여기 왔었어요. 그날도 저는 전자상거래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친구가 왔는데 제가 약속도 깨고 왔죠. 그러면 화가 났겠냐. 뭐 약간 기분이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 왜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상거래가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궁금해졌냐면 아메이 사업이 궁금해졌어요. 저 뭐지? 두 번째 듣고 나니까 전자상거래 언제 나올까를 계속 들으면서 집중을 해서 듣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올 때부터는 전자상거래를 들으러 나온 게 아니라 아메이를 들으러 나왔어요. 아메이를 들으러 나와서 듣기 시작하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쯤 더 지났을 때, 한 5번쯤 됐을 때 저런 게 아메이 사업이야? 이게 딱 보였어요. 그날 엄청 충격받았어요, 저 뭐지? 저런 게 있나? 이럴 정도로.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라는 말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말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면서 그날의 그 집으로 돌아가던 길의 장면이 아직도 정지화면처럼 남아있어. 엄청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 부자들은 저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왜 사업을 하면서 친구들보다 뭐 수입도 좀 많아지고 그런 건 분명한 사실인데 왜 시간이 지나도 45세 때쯤 돼서 자유로운 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없었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왜? 내가 버는 돈은 저런 돈이 아니었거든. 부자들은 저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저 돈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저 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처음으로 들은 거죠.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좀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정말 저렇게 될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내가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보고요.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식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상식이 안 맞다는 얘기를 곱씹어 보면요. 상식에 맞는 일은 기회가 안 돼요. 원래 성공, 기회, 부 이런 거는요.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일반적인 기준에서 딱 놓고 보니까 상식이 안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제가 하던 사업, 컴퓨터 사업은 그 비즈니스적인 상식으로도 안 맞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사업은 가장 큰 정의가 뭐냐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내가 많은 걸 원하잖아요. 많은 기대를 하면 그만큼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큰 거예요. 기대값을 낮추면 리스크도 작아지는 거고. 그게 기본적인 비즈니스의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거 감수하고 비즈니스 아이템 선정할 때 야, 조금 리스크는 큰데 이게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이러면 그거 감수하고도 하는 거고 그 정도 감수하기에는 그럼 리스크가 조금 더 크게 느껴져. 그럼 안 하는 거고. 그런 게 일반적인 사업의 기준이라고 보면 아메이 사업은 제대로 알고 나면 아웃풋이 너무 큰 거예요. 기대값이. 리턴이 너무 큰데 그걸 감수하고자 하는 인풋 너무 낮은 거죠.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완전 노 리스크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거죠. 부업으로 해도 되니까. 투자해야 되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안 맞으니까,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자기의 상식의 기준을 갖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해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걸 제대로 느끼면서 해야 되겠다. 그냥 제가 거절할 명분이 별로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45세 때쯤 되면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해서 조금 직장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서 조금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 45세 때 자유롭기 위해서. 딱 그거 하나 했는데 그런 플랜을 나한테 딱 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플랜이 나한테 왔는데 잘 모르겠어서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야 그래도 토요일 날은 좀 쉬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한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지향점에도 안 맞는 거고 스스로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안할 별로 명분이 없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했죠.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올 때도 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해서부터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큰 가치 있는 선택은 이게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요. 그게 선택이 잘 된 건지 아닌지를 증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함정이 있어요. 가치가 별로 없는 선택은요. 금방 판가름 나요. 길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데 어느 길로 선택을 했어. 근데 가서 막혀. 그럼 한 10분쯤 지나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왜 영화관 있죠. 영화관에 이 프로 볼까 저 프로 볼까 그러다가 하나 선택해서 봤어요. 그럼 빠르면 한 20분, 늦어도 한 2시간쯤 지나면 내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금방 결과가 나요. 근데 그런 선택들로 인해서 뭐 인생이 잘 되고 인생이 바뀌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선택은요, 금방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게 사람들이 그 좋은 선택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함정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은요, 2시간 지나서 뭐 절대 알 수도 없고, 2달 지나도 몰라요. 아마 어쩌면 2년 지나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가치가 크면 클수록. 저한테 사업을 전달했다가 그만둔 제 친구 있죠. 그 친구는 나보다 먼저 아메이를 그래도 선택을 했던 친구예요. 선택을 먼저 했단 말이죠. 그 선택을 왜 못 지켜나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자기가 확신도 없었던 거고 나한테 와갖고 싫은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만뒀다는 거죠. 제가 비전을 보고 나서 그 친구를 당연히 찾아갔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메이 사업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으니까 짜증을 내면서 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날부로 그만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아니면 친구한테 그런 싫은 소리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만뒀냐 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까 자기가 비전을 좀 이렇게 느끼고 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생각을 해봤는데 조양현이라면 자기 얘기를 좀 들어는 주겠다. 왜? 뭐 같이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어디 가고 살짝 얘기만 꺼내도 반대가 심하니까 이 친구라면 자기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지 왜 하는지 정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에 제대로 와서 얘기한 게 저였대요. 왔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냥 자기가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반대를 하고 이러는 거 자기는 다 알죠. 자기는 아메이를 아니까.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면서 야 얘까지 이렇게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할 정도면 내가 도대체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할까? 자기가 그냥 그게 자신 없어서 그냥 그날부로 그만뒀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사실 여기에 너 찾아올 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나 때문에 너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미안하지도 않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어차피 나 아니었어도 그만뒀겠네. 그런 마음 갖고 했으면 어디 가서도 아메이 사업 계속 안 했겠죠. 그런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근데 아메이 사업 정말 괜찮은 거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랑 하자. 그래서 제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뭐 비전을 받고 뭐 하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 있는 선택이 저는 증명될 만큼 시간을 정말 오랫동안 보냈잖아요. 저는 증명이 됐단 말이죠. 제가 30대 중반에서 40대로 넘어갈 그 무렵에 비전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였죠. 신체적으로도 좋고 사회에 뭔가 알만한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니까 피크 타임이었죠. 내가 인생의 가장 전성기 때 저는 아메이 사업에 올인을 했어요.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한 거고.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사업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물론 부업으로 했지만 비중은 아메이 사업에 훨씬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뒀으니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시골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는데요. 그 고등학교가 그때 비평준화 지역에 있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해마다 뭐 몇 명 들어가냐를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고 평균 5위 안에는 항상 들어갔었어요. 1등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의 출발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 85년도 학력고사 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학력고사 평균 1위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전성기를 보냈던 친구들하고 제가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때는 학력고사 점수대로 대학을 들어가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뭐 정시, 수시 복잡하게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좋으면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갔고요. 그때 좋은 대학교를 갔다는 거는 사회 출발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장이 됐던 때니까. 저도 졸업할 때 회사를 골라서 취직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뭐 그때는 보장이 됐었죠. 좋은 대학교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출발을 한 친구들의 전성기 때 다른 선택과 제가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그런 선택들을 누가 잘하고 뭐 했는지 비교하려고 모이는 건 아닌데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를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도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3, 4년 전 얘기네요, 벌써. 다이아몬드 되기 전이었는데. 좋은 출발을 해서 각자의 사업, 각자의 뭐 전문 직종, 직장에서 열심히 살던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의 현재의 모습은요, 지금의 명함은 괜찮은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다들 뭔가 불편해하고 불안해했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 정도 되는 나이에 그런 모임의 분위기면요, 이제 우리 잘 살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러는데 계속 미래 걱정을 거기서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모든 친구들이 제 플랜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전달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몇몇 친구들은 제 플랜을 알죠. 그 친구들은 저한테 너는 그래도 걱정 없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싫은 소리하고 반대하는데도 결국은 끝까지 해내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앉았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에메랄드 되면서 일을 조금 줄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아메이 비전을 더 크게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3년쯤 지났을 때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면서 아메이의 비중을 더 쏟았죠.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나와서 시스템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아메이가 부업이었잖아요. 제 본업이 컴퓨터 사업이었고 본업과 부업을 어떻게 비중을 두고 해야 되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100대 100으로 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100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100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본업을 아메이 때문에 비중을 낮춰서 50 정도로 하면요, 그 일이 안 되잖아요. 직장을 다니면 비중을 좀 낮추면서 요령껏 하면 되는데 저는 제 사업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업을 무슨 요령 있게 해요? 그럼 망하는 건데. 그래서 아메이 사업도 100으로 비전을 봤으니까 하지만 내 컴퓨터 사업도 100으로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3년 동안은 거의 비몽사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비전을 봤으니까 놓지는 못하고 내 본업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제 본업을 줄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뭐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좀 지장을 줄 만한 좋은 건수, 프로젝트 이런 거는 일이 들어와도 안 했어요. 지방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안 할 정도로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했죠. 그런 거를 옆에서 뭐 이렇게 연결돼서 알던 친구들은 야, 그 일을 그렇게 줄여도 되냐? 이렇게. 내가 아메이에서 수입이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는 친구들은 야, 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으면 같이 하지 했더니까 그럼 늦었지. 이렇게 얘기해요. 3년 지났는데. 어쨌든 그때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아메이를 하고 나서 10년이 안 됐을 때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하고 나서 횟수는 모르겠는데 한 5, 6년 지났을 때 연수입이 1억이 넘어갔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안 됐는데도. 그 아메이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1억이 넘어가는 순간에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본업을 접고 아메이를 전업하기로. 그때 아메이를 전업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그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야, 너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마음먹었던 40대 중반이 채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꿈꾸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겠죠. 그 나이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는 부러움의 대상이 맞죠. 그래서 친구들이 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친구들이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 돈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제 나이에 제가 올해 뭐 다이아몬드 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1억 5천쯤 되겠죠. 수입이. 그럼 그 정도 버는 친구들이 있죠. 충분히 벌죠. 제 나이에. 그런데 그 돈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똑같은 돈을 벌면서 보내는 시간을 지들이 보니까 눈으로 저는 편하게 보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유롭게 내 시간 내가 쓰면서 그런 시간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증명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끔 제 친구들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가요. 야,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하고 같이 나와서
오늘 날씨 좋은데 회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회 좋지. 그래서 야, 차에 타. 회는 바닷가에서 먹어야 돼. 바다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동해안으로 갈까? 아니면 서해안으로 갈까? 동해안 멀며? 이러면 쌍욕을 하면서 내려요. 점심시간에 나와서요, 바닷가로 회 먹으러, 점심 먹으러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 그렇게 험하게 올라갔다니까. 이거 험하게 올라간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게 가능해요. 점심시간에 회 먹고 싶으면요, 바다로 가도 돼요. 바다로 가서 그날 분위기 너무 좋고 파도도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그날 안 와도 돼요. 거기서 자도 돼요. 왜? 내일 출근 안 하니까. 그게 내 자유잖아요.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도 너무 좋아. 그러면 하루 더 자고 와도 돼요. 이게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수입은 안 줄죠. 자, 지금은 시간을 부러워한다고 얘기했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친구들, 나온 친구들 절반 되고요. 정년 다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정년. 거의 찼죠? 친구들 밴드 보면 계속 나왔어 이게 인사예요. 나오면 그 친구들의 수입은 끊어지겠죠. 끊어지는 순서가 계속 다가오고 있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제 수입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때 제 돈을 확인한 순간 그때는 돈에 깜짝 놀라겠죠. 돈을 부러워하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좋겠다, 부럽다, 그 다음에 그걸 다 확인하면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궁금해요. 존경스럽다고 할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저는 확실하게 자신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게 시간이 내 편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게 아메이 사업의 핵심 비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오해도 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요. 그게 이제 속도의 문제까지 더 이렇게 붙으면서 빨리빨리 좋은 일들이 생기죠. 저는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요. 제 친구들이 나중에 그걸 모든 거를 다 알게 됐을 때 반응도 궁금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수입이 구조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간만 가라 이거죠. 단 하나 건강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건강 관리 참 열심히 해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요. 건강 관리만 잘하면 저는 행복한 삶이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뭐 시간 가는 게 겁나지 않죠. 나이를 이렇게 먹었던 적게 먹었던 시간이 간다는 거는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 시간이 가면 여러 가지 불리해지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시간이 가는 게 불편하지 하는데 점점 좋아지면 시간이 가는 거가 뭐 그렇게까지 건강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 선택이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죠. 결정을 하고 나서요. 제 출사표를 5글자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 회사 책상과 집의 책상 앞에 딱 붙여놨어요. 제대로 하자. 이 5글자. 다른 건 필요 없고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성공 방식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방식대로 나 따라서 해야지. 왜? 제대로 하지 않다가 우승골 당하는 아메이 시도했던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고 제대로 하지 않다가 별 심하지도 않은 거절에 포기하는 제 친구도 봤었고 이거 제대로 해야지만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요. 정말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미팅에 쭉 참석하면서 이런 자리가 생기면요. 전 주저없이 나왔어요. 여기 뭘 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메이가 저에게 준 첫 번째 보상은 뭐냐면 학습이었어요. 배울 수 있는 거. 저는 그래도 작지만 내 사업을 했으니까 뭘 끊임없이 배우고 계속 정보를 모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뭘 이렇게 제대로 좀 들어볼 만한 자리를 이렇게 가려고 하면요. 돈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설픈 거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건 나한테 정보도 안 되고 제대로 좀 배우려고 하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좀 내야지 끼워져요. 그러다가 이곳에 나와서 이런 걸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잘 되고 말고를 둘째 치고 여기서 배우는 것들 가지고 내가 컴퓨터 사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더 크게는 내가 살아가는데 저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너무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들은 거죠. 각자의 들리는 느낌에 따라서 아메이 강의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반쪽으로 제가 IT 쪽에 관련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유비쿼터스라는 말, 이게 좀 지나간 얘기지만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아메이 강의장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곳이 미래를 계속 생각하면서 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질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우리가 뭔가 완성이 됐을 때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닌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하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여정이 바로 보상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하고 딱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무슨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때 막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희망이 딱 생기잖아요. 삶의 어떤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뭐 무슨 수입이 생겨요? 그런 거 아닌데도 좋잖아요. 그것도 보상이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것도 보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수입이 나오는 것도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보상이죠. 그럼 저는 15년 걸려서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하니까 15년 동안 뭐 어디 고시원 들어가갖고 고시 공부하다가 15년 만에 고시 합격해갖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돌려받고 이러는 비즈니스가 아니란 말이죠. 15년 동안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저는. 받으면서 그 보상의 절정이 작년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더 커졌을 뿐이죠. 그전에도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년 정도 만에 그렇게 되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만 다 모아도 수십억 원 되잖아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아메이 보상 여행을 갔어요. 그 열 몇 번을 갔더라고요. 제가 그 횟수를 따져보니까. 해마다 그런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보상, 제가 컴퓨터 사업을 했으면 꿈도 못 꾸겠죠. 그런 보상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보상을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여정 자체가 다 보상이라는 거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배웠고, 배우고 배운 걸 갖고 또 열심히 제가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런데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나름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메이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 많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손에 그래도 1순위에 꼽으라면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비즈니스가 왜 잘 될 때보다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승부라고 생각을 했죠. 제 아메이 사업의 전 기간을 10이라고 보면요. 잘 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1. 나머지 9는 내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대하는 만큼, 내가 정말 목표하는 만큼 잘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1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근데 그 9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때 안 된다고 풀이 죽어 있거나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좀 미팅에 덜 나오거나 집중을 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될 때 태도에 의해서 비즈니스는 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관성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면 처음의 성질과 끝의 성질이 같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고요. 그걸 약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걸 보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모순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순되게 사는지는 뭐 사람들이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언행일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정말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돼요? 언행일치 잘 못 지키는 거고. 그럴 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 이전에 사람들은 언일치도 잘 못해요. 말이 달라져. 월 초에 했던 말과 월 말에 했던 말이 다르고, 회계연도 처음에 시작했던 말과 회계연도 한 3달쯤 지나면 했던 말이 다른 거죠. 가족여행을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말이 아메이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말이 이미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말은 지켜야 돼요. 행동은 안 따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일관성이죠. 말이 같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막 끝나고 혹시 뭐가 미팅이 너무 좋아서 동기부여 받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 원칙 미팅이 안 나온다. 보통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게 모순된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꿈꾼 사람 맞나? 자녀를 데리고 나트랑에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맞나? 그 다음에 그냥 피곤하다고 오늘 좀 피곤해요 안 나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모순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순을 줄여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뭘 믿으면 되냐라면요. 결과가 좋다는 걸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피엔딩이거든요. 끝이 결국은 잘 끝나는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소설을 읽을 때 결국은 소설의 주인공이 왕자와 결혼을 하는 걸로 끝나. 해피엔딩이죠. 그걸 알고 소설을 보면요. 그 주인공이 지금 콩밭을 메고 있어도 안 슬픈 거거든요. 근데 끝을 모르고 지금 콩밭 메고 있으면 누구는 그네 타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콩밭 메고 있다 그러면 너무 자기 스스로가 연민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를 알고 내 미래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된 모습을 알고 5년 전으로만 돌아갔다면 그때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나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될 건데.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요. 지금 뭔가 내가 전달했다가 거절을 좀 받고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피엔딩이다. 그게 가장 큰 에너지를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갖고 비즈니스를 해서 15년 동안 견뎌냈고요. 결국은 그렇게 견뎌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까지 일단 중간 지점이긴 하지만 왔죠. 저는 그런 뭔가 끈질기게 계속하는 어떤 힘의 원천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어요. 논농사도 했고 밭농사도 했는데 논농사를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요. 논농사는 4월이나 5월 무렵에 모내기를 하고요. 10월 달쯤 돼서 추수를 해요. 그럼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추수하는 날까지 똑같이 하던 행동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삽을 하나 이렇게 들고 논을 몇 군데 되니까 이렇게 둘러서 돌아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때 씻고 아침을 드시는 거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 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요즘 말하면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습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그거를 계속 지켜내는 루틴 같은 거죠. 지금 말하자면. 제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어떤 때는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렇게 비를 맞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여쭤봤죠. 아니 뭐 오늘 같은 날 그냥 안 나가셔도 되잖아요. 사실은 이 논농사라는 게요.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에요. 모 심어놓고 맨 처음에 이렇게 자랄 때 물 좀 잘 맞춰주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풀이 날 때쯤 돼서 풀을 뽑아주거나 제초제를 주거나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병충해가 한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농약을 쳐주거나 뭐 요렇게 하면요. 그냥 얘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그게 논농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냥 매일 나가서 실제로 하는 일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를 너무 많이 맞고 들어오는 모습이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오늘 같은 날은 안 나가셔도 되잖아요. 왜 오늘 같은 날까지 그렇게 나가세요? 그랬더니까 저한테 비를 이렇게 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벼는 주인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뜻을 다 이해 못했지만 조금은 작은 부분이라도 이해가 딱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하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 삶의 태도,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애정, 정성, 관심 저 유전자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제가 컴퓨터 사업을 할 때도 그 유전자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 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일과 너무 잘 맞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꽃을 피우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요.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옆에 집 논보다 우리 집 논이 농사가 훨씬 잘 돼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큰 성공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나 설명이 잘 안 되는 곳에 있다는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 매일 이렇게 미팅에 나오고 오늘 미팅 나와 가는데 뭐 사람이 늘어나거나 미팅 나와 갔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자리를 계속 그렇게 아버지가 논을 돌아 나가듯이 그냥 와서 미팅 듣고 가고 또 뭔가 이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벼가 자라서 가을쯤 되면 황금 들녘으로 변하듯이 저도 이곳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일의 결과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네트워크가 커져 있고 매출이 늘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주말에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핀을 가지고 아버지 산소,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죄송하게도. 찾아가서 놔드리고 제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아버지 유전자 때문에 제가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봤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그 삶의 태도를 제가 잘 물려받아서 이렇게 귀하게 성취를 해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기도 했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전자가 농사를 제가 짓지 않으면 그게 저한테 무슨 연결이 됐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비즈니스가 주는 개인적인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즈니스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 이 자리 지키면서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비즈니스를 할 거고요. 오늘 따뜻한 눈빛 보내주신 거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비즈니스 해나가는 사업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